이번 시간에는 실전, 프레젠테이션 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시각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의 59페이지부터 73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있을 발표를 혼자 연습하는 한윤서 씨. 긴장한 탓인지 목소리는 자꾸 작아지고 팀장님의 지적은 또 생각납니다. 윤서 씨, 발표할 때 고개를 숙이고 말하니까 무슨 소린지 하나도 안 들려요. 떨지 않고 발표 잘하는 방법 없나? 나 너무 떨리는데? 시장의 본질은 상품이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프레젠테이션 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잔뜩 긴장한 탓에 발표를 하면서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 한윤서 씨의 사례를 함께 보셨습니다. 기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꼭 거쳐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지 오늘은 실전 프레젠테이션 하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강조와 의견 수렴을 위해 발표자는 발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발표를 리드할 수 있다. 시안별 차이점과 특징을 발표하여 최종 디자인 개발을 향한 디자인 선정을 유도할 수 있다. 초기 기획 방향을 유지하는 선에서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협의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협의하여 시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선정된 시안을 최종 완료하기 위한 디자인 디테일을 확인하고 다듬을 수 있다. 설정된 프레젠테이션 계획에 따라 발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다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자신감과 긴장감, 복장과 품위, 발표 자세와 제스처, 발음과 발성,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승리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발표 진행의 변수입니다. 선수 학습으로는 시각 디자인 리서치, 시각 디자인 전략 수립, 비주얼 아이데이션, 시안 디자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핵심 용어로는 발표, 일정, 참석자, 장소, 시간, 기승전결, 용모, 태도, 자신감, 설명, 설득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실전 프레젠테이션 하기에 대해서 학습해 볼 시간입니다. 저도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면 긴장하기 일쑤인데요. 프레젠테이션을 잘 수행하는 뭔가 비법이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하고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네. 연습이야말로 불완전한 상태의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학습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야기를 두려워하는 발표자라면 관찰자와 시선 마주하기를 적극적으로 연습해야죠. 그렇군요. 자, 관찰자와 시선 마주하기가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발표하는 사람의 자세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발표할 때 주의해야 하는 자세, 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발표자가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워할 때가 있죠. 불안한 손과 발의 처리는 클라이언트에게도 그 불안감을 전달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프레젠테이션에서 몸의 자세는 적당한 팔의 구부림과 곧게 선 자세, 살짝 보이는 어깨 측면을 연출하는 것이 자신감 있는 몸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스처를 사용하면 좋다는 이야기도 좀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제스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좋은 건가요? 내용 전달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제스처라도 몰입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의도적 행동은 클라이언트가 쉽게 알아차려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 몰입의 자연스러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발음과 발성도 프레젠테이션의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자,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더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강사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 수행하는 방법은 책을 읽거나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는 배울 수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해 경험해 봐야 하죠. 연습은 불완전 상태의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학습 행위입니다. 연습 자리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고 경험해 보는지는 학습자의 의지에 달렸는데요. 일상생활 중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간단한 발표나 대화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말하기 강좌를 수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가 시간을 활용해 대외적인 사교 모임에 참여하여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연습한 대화법을 발표와 같은 실전에 적용해 보는 것이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오류를 상기시키고 수정하려는 의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의지는 무기력한 생각과 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지요. 자신의 처져 있는 기분을 끌어올리는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오류를 발견하는 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자신감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최면과 자기 처방의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두려워하는 발표자는 관찰자와 시선 마주하기를 적극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자기 최면을 거는 방법도 발표자를 적극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긴장을 하면 맥박수가 증가하며 몸의 근육과 혈관이 수축돼 뇌로 전달되는 혈액량이 부족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앞이 하얗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맥박수가 빨라지면 호흡이 짧고 가빠지며 호흡이 불안정해져 숨이 차고 혈액 내의 산소량을 증가시켜 산소 과잉 현상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행동 발작 상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질병 문제가 아니므로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심호흡을 해 맥박수를 낮춰 침착하게 발표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연습하도록 합니다. 또 프레젠테이션에 임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조급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발표를 듣는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두 긴장과 자신감의 오해에서 오는 신체적 현상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관찰자의 눈을 적극적으로 맞추며 상황을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위인들 중에서도 발표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많은 사례들이 있으므로 참고하여 심리적 자신감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발표의 과정을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디자이너는 자신의 생각을 담은 조형적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며 결과물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므로 발표를 회피할 생각부터 하는 것은 자기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프레젠테이션에 임하는 발표자의 복장과 품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임하는 발표자는 발표 분위기에 적합한 복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는 정장 양복 차림이 일반적이지만 프레젠테이션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의도적인 복장을 설정하여 특징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비즈니스맨들은 슈트 스타일의 양복이 일상적인데요. 이런 일상성에서 오는 오류는 의외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겨진 양복, 처진 벨트, 낡은 구두, 이물질 부착 같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금방 눈에 들어오는 세심한 부분입니다. 또 두발 상태, 손톱 정리 같은 것도 디자이너의 품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발표자는 물론 동행자의 용모까지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발표할 때의 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발표자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워할 때가 있죠. 이때 발표자가 손과 다리를 어떻게 관리할지 몰라 불안해하면
그 느낌이 클라이언트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당연히 발표 내용에 좋지 못한 인상을 주죠. 자세와 동작, 손과 발의 처리는 무의식적으로 많은 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평상시대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쉽게 생각될 수 있으나 막상 발표자가 자신이 서 있는 상황이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어색해하며 긴장하게 됩니다. 이때 무엇보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좋지 않은 습관이 나오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와 집중을 함께 연습해야 합니다. 손발과 다리, 상체, 앉아있을 때의 동행자 같은 프레젠테이션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도적 편안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발표자가 가져야 하는 기술적 사항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몸의 자세는 적당한 팔의 구부림과 곧게 선 자세, 살짝 보이는 어깨 측면을 연출하는 것이 자신감 있는 몸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스처는 상황에 따라 매우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발표자에게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의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발표자는 자신의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교차시켜 X자를 표현하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강조의 메시지를 전달해 질문자에게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덜어는 내용의 확신과 동의에 주먹을 쥐어 표현하는 것으로 강한 믿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손을 사용하는 제스처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손에 노트와 포인트 같은 도구를 들고 있으면 손 동작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데 수월할 수 있습니다. 내용 전달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제스처라도 몰입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의도적 행동은 클라이언트가 쉽게 알아차려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 몰입의 자연스러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곤경에 처했을 경우엔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거나 하는 행동은 당황을 인정하는 모습이므로 그 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하도록 합니다. 발음과 발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은 발표자의 목소리인데요. 목소리가 좋고 나쁨은 관계없이 교과서적인 발성으로만 말해도 성공할 확률은 높습니다. 우선 발음의 정확도는 입술, 혀, 치아의 사용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정확한 발음을 하는 사람은 명확하고 뚜렷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게 하여 발표 내용을 신뢰하게 됩니다. 또 적당한 성량의 유지는 내용을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너무 작게 이야기하면 부정확한 정보를 말하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지요. 성량의 완급 조절은 자신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장의 끝에서 성량을 낮추어 말을 흐리면 신뢰감을 줄 수 없습니다. 턱을 가슴에 가까이 당기고 발성하면 목소리가 작아지고 갈라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턱을 적정 높이로 유지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두성을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두성과 성량의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호소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자의 자신감과 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연구하는 분야까지도 생겼지요. 사람이 이루는 사회 집단은 현대 사회로 변화해 오면서 경계는 넓어지고 경쟁은 자유로워졌지만 자유의 대가는 치열한 경쟁을 의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달 기법은 더욱 정교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프레젠테이션 진행을 어렵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 몇 가지 이유를 준비하고 연습, 반복하다 보면 보다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의 특징 중 가장 어려운 점은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의 입장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의 반론과 반격이 있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발표하는 도중에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내용을 압축하거나 일축하여
넘어가자는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득, 즉 승리해야 하죠. 프레젠테이션에 승리한다는 것은 디자이너가 원하는 효과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연에 기대를 해서는 안 되며 평상시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연습해 자신만의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 놓도록 합니다. 승리를 위한 프레젠테이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승리를 위해선 발표 상황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요설정이라고 합니다. 심리적인 요인의 현상으로 설명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관찰자는 매우 지루하게 느낄 수 있으므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도록 적절한 내용을 줄여 준비된 내용만 발표하도록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정작 발표자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반복되는 행동들은 관찰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무의미한 특정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말버릇, 문장의 끝에서 목소리의 음량이 내려가는 버릇, 한숨이나 신경질적인 기침, 불필요한 웃음 등 비이성적인 잡음, 머리를 끄덕이거나 자신의 다리를 비틀거나 팔짱 끼기, 입을 가리거나 눈을 비비거나 머리나 턱을 쓰다듬는 것과 같은 신체적인 버릇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신의 반복적인 돌발 행동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교정학습을 통해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윤서 씨와 함께 실제적인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인식의 어려움과 대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초안 작성인데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프레젠테이션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 길이에 맞추어 내용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원고를 저 혼자 쓰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용 중복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윤서 씨 말처럼 프레젠테이션 원고는 한 사람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발표하는 사람이 일종의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시간 제한도 있죠? 그렇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의 압축 측면에서도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시각 자료 같은 사전 준비를 통해 내용을 압축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발표하는 사람에게 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흔히 세 가지 목적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개발자가 문제를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해결 제안을 결정하도록 설득한다입니다. 더불어 서로 간의 입장의 인지라는 측면에서 의뢰인과 개발자의 기본적 지위로 인한 반격은 존재한다. 내용은 모두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핵심 내용으로 바로 접근한다를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명심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시각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기 위하여 팀원들과 회의를 시작한 윤서 씨. 이미 개발이 완료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준비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팀원들 안에서 역할을 나누는데요. 발표자를 선임하고 기기 관리자와 자료 관리자를 결정합니다. 윤서 씨는 발표자로 선정됐군요.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노트북과 같은 디바이스를 준비하고 빔 프로젝터 연결은 잘 되는지 점검하고 화면의 해상도를 확인합니다. 대본은 되도록 간결하고 짧게 정리하는데요. 대본 순서에 따라 엄격하게 시간을 측정해보고 실제 발표 시간도 확인해봅니다. 강사님, 이제 좀 있으면 발표인데 너무 떨려요. 실습인 걸 아는데 왜 이렇게 긴장되죠? 긴장감을 덜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상급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트레이닝법을 알려줘야겠군요. 상급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트레이닝이요? 네,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첫째,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한 목적을 발견하여 정의한다입니다.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을 왜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으면 어떤 돌발 질문에도 대처할 수 있지요. 둘째, 프레젠테이션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끊임없이 연습한다. 셋째, 같은 형식과 방식은 안 된다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각 사안마다 발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발표 상황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발표할 수 있게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다양한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항목이 지금 윤서 씨에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넷째, 승리한다는 것을 습관의 전제로 임한다. 다섯째, 자기 자신의 의지에 능력을 불어넣어야 한다입니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저에게 되뇌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 알려준 5가지 트레이닝법을 반복하고 머릿속으로 되낸다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하러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은 실제 현장과 유사한 공간으로 연출해 시작부터 종료까지 한 호흡으로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발표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제한 시간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으며 개괄적인 설명을 위하여 화면 데이터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핀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셔츠 2~3번째 단추 정도 또는 넥타이에 고정시키는데요. 그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여 진행 중에 손이나 원고가 마이크에 닿아 불쾌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핸드 마이크는 윗부분을 손바닥으로 감싸지 말고 위에서 3분의 1 정도를 가볍게 쥐며 입술과의 거리는 10cm 정도로 몸통의 중앙에 수직 방향으로 들어야 합니다. 마이크로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행동은 발표자에 대한 신뢰감을 낮추므로 삼가야 합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유도하는데요. 이때 화면은 마지막 화면을 유지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 퇴장하는 중이라도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연습이 잘 마무리된 것 같군요. 네, 진짜 실제 현장에서 발표를 한 기분이에요. 지금도 잘했지만 네. 몇 가지를 신경 쓰면 더 좋을 것 같군요. 손으로 머리를 만지거나 긁는 행동, 또 팔짱을 끼거나 양팔을 벌려 연단에 의지하는 것도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머리를 만지작 거리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신경 써야 합니다. 네. 그리고 긴장을 했는지 말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아니, 시간을 또 재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뒤로 갈수록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도 모르게 막 속도가 붙더라고요, 말에. 정확하고 빠르게 말하는 메시지는 긴급한 인상을 주지만 말하는 속도가 빠르면 빨리 종료하려는 인상을 주죠. 속도의 빠름과 느림을 적절히 적용해야 합니다. 말하는 속도에도 이런 완급 조절이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완급 조절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일시적으로 발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아까 저도 잠깐 머릿속이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 그럴 때 이야기의 줄거리를 잊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발표 자료의 메모를 보며 상황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네, 말씀처럼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뿐만 아니라 제가 자주 사용하는 잘못된 버릇을 미리 파악해서 실제 발표 전까지 대응책을 마련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좋은 자세입니다. 네. 반복적인 연습으로 충분히 교정학습을 거치기 바랍니다. 네, 강사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님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한윤서 씨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걱정하던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았고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반응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실전에서 성공하는 프리젠테이션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를 리드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연습해 경험해 봐야 하는데요. 생활 속에서 연습한 대화법을 발표와 같은 실전에 적용해 보는 것이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프리젠테이션에 임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조급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관찰자의 눈을 적극적으로 맞추며 상황을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프리젠테이션에 임하는 발표자의 복장은 발표 분위기에 적합한 것으로 선택해야 하는데요. 발표자는 물론 동행자의 용모까지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표자의 자세와 동작, 손발의 처리는 무의식적으로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의도적으로 편안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발표자가 가져야 하는 기술적 사항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스처를 사용하면 메시지 전달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의 발음과 발성에 대해서도 학습했습니다. 발음과 발성은 프리젠테이션의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정확히 발음하고 적당한 성량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프리젠테이션에 있어 디자이너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의 입장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인데요. 효율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반론과 반격에 대처하는 방법도 준비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디자이너가 원하는 효과를 얻어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평상시 연습을 통해서 자신만의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또 프리젠테이션에서 의도치 않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